지금 당신이 보고 있는 평화는 가짜입니다. 유가가 떨어지고 총성이 멈췄다고 안심하셨습니까? 이건 휴전이 아니라 거대한 폭풍을 앞둔 전술적 후퇴일 수 있습니다. 중동의 불꽃이 잠시 사그라드는 사이 실리콘밸리에서는 950조 원 규모의 인공지능 투자가 불확실한 베팅의 영역으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오늘 뉴스 뒤에 숨겨진 냉혹한 자산의 진실 노 선생이 기록합니다. 지금 이 흐름을 읽지 못하면 당신의 자산은 안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늘 아침 스마트폰을 켜자마자 안도의 한숨을 내쉬셨을지 모릅니다. 헤드라인은 온통 장밋빛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이란에 대한 군사적 압박을 5일간 유예하기로 했고 배럴당 100달러를 넘보던 유가는 힘없이 꺾였습니다. 주식시장은 반등하고 환율은 잠시 숨을 고릅니다. 전쟁의 공포가 걷히고 다시 평화의 시대가 오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그 평온함의 밑바닥에 흐르는 냉혹한 진실을 말하려 합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쉽게 꺼내지 못하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평화는 사실 가장 위험한 덫일 수 있습니다. 중동의 총성이 멈추려 하는 바로 그 순간, 우리가 지난 3년간 맹신해온 인공지능이라는 거대한 인프라 투자가 임계점에 도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자산을 지키고 싶다면 오늘 이 기록을 끝까지 견디십시오. 이번 트럼프 행정부의 5일간의 유예 선언을 보며 시장은 환호했습니다. 하지만 숫자를 보십시오. 유가는 떨어지는데 왜 안전자산인 금값은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까? 왜 원달러 환율은 여전히 1,500원이라는 심리적 마지노선을 위협하고 있습니까? 시장의 진짜 큰 손들은 이 평화를 완전히 믿지 않는다는 신호입니다. 이번 유예 조치가 이란을 외교적으로 굴복시키기 위한 수순인지 아니면 미국의 전략적 재정비를 위한 시간 벌기인지는 아직 불분명합니다. 그러나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해소된 것이 아니라는 점만큼은 분명합니다. 우리는 과거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1970년대 5일 쇼크 당시에도 전쟁 완화 소식에 시장은 환호했지만 실제 유가는 이후 3배 이상 폭등하며 전 세계를 스태그플레이션의 늪에 빠뜨렸습니다. 2026년 현재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원유 물동량은 전 세계 공급량의 약 20%를 차지합니다. 이단 하나의 보급로가 5일 뒤 다시 위협받는 상황이 온다면 글로벌 에너지 가격이 다시 요동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2026년의 지정학에서 에너지는 단순한 상품을 넘어 전략 무기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은 한국에게 지금의 유가 하락은 반가운 소식이지만 5일 뒤 상황이 달라진다면 그 충격은 고스란히 우리 경제로 전가됩니다. 지정학의 위기만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더 깊이 들여다봐야 할 곳이 있습니다. 바로 인공지능 투자의 구조적 모순입니다. 2026년 올해 아마존,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등 글로벌 빅테크들이 인공지능 인프라에 투자하겠다고 밝힌 금액은 합산 약 950조 원에 달합니다. 대한민국 1년 예산의 1.5배가 넘는 돈이 반도체와 데이터 센터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익은 어디에 있습니까? 일부 경제학자들은 이를 생산성 패러독스라 부릅니다. 기술 혁신의 속도는 빠르지만 이를 통해 실질적인 수익을 창출하는 기업은 아직 극소수라는 분석입니다. 여러 보고서에 따르면 인공지능 서비스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한 기업들 중 상당수가 투자 대비 기대에 못 미치는 수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설비를 짓고 전력을 끌어오는 인프라 기업은 돈을 벌지만 정작 그 위에서 서비스를 운영하는 기업들은 수익화의 벽에 막혀 있습니다. 이 구조가 지속된다면 인공지능 관련 기업 상당수가 수익 없는 투자 경쟁에서 버티지 못하는 순간이 올 수 있습니다. 1990년대 닷컴버블을 기억하십니까? 광섬유를 깔고 서버를 들여놓을 때는 모두가 부자가 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돈을 벌기까지는 10년이 걸렸고 그 사이 수많은 투자자가 자산을 잃었습니다. 기술 인프라에 대한 대규모 투자가 실질 수익으로 전환되기까지는 반드시 시간이 필요합니다. 지금의 인공지능 열풍도 그 임계점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경고음이 곳곳에서 들립니다. 950조 원의 대규모 투자 사이클이 흔들리기 시작할 때 가장 먼저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바로 반도체 수요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한국 경제와 직결됩니다. 여기서 한국의 구조적 취약점이 드러납니다. 우리는 세계 최고 수준의 반도체 기술을 보유한 국가입니다. 차세대 메모리, 고대 역폭 메모리, 인공지능 시대의 핵심 부품을 우리가 만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글로벌 인공지능 투자 사이클의 조정이 시작되면 가장 먼저 타격을 받는 구조이기도 합니다. 빅테크들의 투자가 위축되면 반도체 발주가 줄고 발주가 줄면 우리 수출이 흔들립니다. 중동발 에너지 불안에 인공지능 투자 위축까지 겹친다면 이 두 가지 충격이 동시에 우리 경제를 압박하는 시나리오가 현실이 될 수 있습니다. 숫자를 보십시오.
한국 국내 총생산에서 반도체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20%, 수출에서는 30%를 넘어섭니다. 글로벌 빅테크들의 반도체 발주가 의미 있는 수준으로 줄어들면 우리 경제 성장률은 즉각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단순한 경제 지표의 문제가 아닙니다. 고용과 가계소득, 부동산 시장, 그리고 미래 세대의 경제적 기회와 연결된 문제입니다. 한국은 지금 기술 패권 경쟁의 한가운데 서 있습니다. 미국은 자국 내 반도체 생산을 강화하고 중국은 기술 자립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이에서 핵심 부품 공급자 역할을 해왔지만 그 역할이 영원히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이 구조적 변화 속에서 2026년 하반기 반도체 수출 지표는 우리 자산 시장의 방향을 결정하는 핵심 변수가 될 것입니다. 이 숫자가 꺾이는 순간을 우리는 반드시 주시해야 합니다. 뉴스는 평화를 말하지만 지표는 여전히 긴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대중은 유가 하락에 반응하지만 대형 기관 투자자들은 현금과 안전자산 비중을 조용히 높이고 있습니다. 이 두 풍경의 간극, 바로 거기에 진실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낙관도 비관도 아닌 냉정한 현실인식입니다. 뉴스 헤드라인 하나로 시장 전체를 판단하지 마십시오. 오늘의 환호가 내일의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자신이 보유한 자산이 어떤 구조적 리스크에 노출되어 있는지 스스로 점검해 보십시오. 특히 반도체와 기술 섹터에 연동된 자산이라면 더욱 그러합니다. 믿을 수 있는 데이터와 분석을 직접 찾아보는 습관을 기르십시오. 노 선생이 이 채널을 통해 드리고자 하는 것은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거친 풍랑 속에서도 방향을 잃지 않는 나침반입니다. 평화의 역설, 전쟁이 멈추려 할 때 비로소 드러나는 경제의 민낯. 우리는 오늘 그 진실의 일부를 보았습니다. 5일 뒤 트럼프의 유예 기간이 끝나는 날 저는 다시 기록을 이어가겠습니다. 그때 당신의 자산이 안전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냉혹한 기록이 당신의 각성이 되었다면 구독으로 응답해 주십시오. 노 선생이었습니다. 본 영상은 특정 종목에 대한 투자 권유가 아니며 모든 투자의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